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그냥 라이브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정형외과 관련된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강의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다 보면 저는 항상 한 30분 내로 강의를 이제 끝내려고 계획을 했는데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가 좀 길어져서 한 40분 이렇게 넘어서 끝나게 되면 항상 질문을 인제 많이 해 주시는데 답변을 못 드려서 항상 그게 좀 죄송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강의했을 때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주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라이브로 와서 궁금한 걸 여쭤보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쪼끔 길게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좀 질문해서 답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음. 음. 네. 섬소목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오늘은 여유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som성옥수님께서 허리가 좀 흰 느낌이 있다고 하시네요. 어깨 높낮이가 안 맞더라고요. 이거 교정이라든지 운동을 해야만 고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허리가 정말로 측만증이 있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측만증이 있는 경우는 어깨 높낮이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은 저기 가까운 엑스레이 촬영을 해 봐서 척추 측만증을 정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 있고요. 사실은 이 측만증은 이 뼈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수치라든지 뭐 운동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일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미 휘어 버린 것 자체는 다시 똑바로 세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운동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허리 주변에 근력 강화를 통해서 교정은 못하지만 변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통증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치료는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됩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좀 되실까요?
네. 인생 후반전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라이브로 여쭤보시면. 네.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네요. 사실은 보통 뭐 여성분이신지 남성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꽤 남성분에 좀 많고요. 그래서 30대 후반이시면 굉장히 나이가 젊으신데, 보통 이게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께서 직업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허리 주변이라든지 또 골반 주변에 근육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업할 때 일하실 때 계속 앉아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골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척추 주변의 근육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단축이 오기 때문에 근육 긴장이 더 많기 때문에 통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직업적인 요인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는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스트레칭,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꼭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네, 사라영 님, 네, 반갑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입니다. 네. 질문해 주실 때 이렇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제가 답변 드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별도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고거를 꼭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라영 님처럼요. 네. 사라영 님께서 네, 68세 여성입니다. 2달 전 차 트렁크에서 무거운 걸 들어 내린 뒤에 등이 담야만 걸려서 병원에 가서 근력 강화 주사라고 12대 맞았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른 날은 아무렇지 않기도 합니다. 시 그냥 두고 시간이 지면 좋아지기는 하는지요? 대부분 경우는 이제 우리 허리 디스크가 조금 찢어지는, 우리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는 건데, 아주 심한 경우는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대부분 경우는 디스크를 이제 싸고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디스크는 쉽게 우리 겨울에 사 먹는 호떡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호떡인데, 우리 호떡이 보면은 주변에 밀가루 반죽이 있고, 그다음에 속에 팥 앙금이 있습니다. 예, 그걸 디스크로 비유하면은 주변에 밀가루 반죽을 섬유유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속에 있는 팥 앙금을 수핵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있는 밀가루 반죽이 조금씩 찢어집니다. 그게 디스크가 파열이 되었다고 하는 거고, 그게 다 통증의 원인이 되고, 근데 아주 심한 경우 우리가 디스크 터졌다고 하는 경우는 주간판 수획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호떡 속에 있는 어 팥 앙금이 밀가루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신경이 누르면 다리도 많이 저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랑해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경우 환자분께서 뭐 물건을 들다가 그다음에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해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삐끗했다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 경우는 이렇게 디스크가 쪼끔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근육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환자분께서 삐끗했다고 말씀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단순한 근육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증이 며칠 정도만 지속되고 일 주일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해 님처럼 이렇게 주사 치료를 10대 맞았는데도 통증이 굉장히 오래간다, 쪼금 나아지겠는데 여전히 통증이 오래간다, 이런 경우는 일단은 디스크가 쪼금 찢어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68세 여성인 경우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골절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를 놓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스레이만 찍었을 때는 멀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데, 그다음에 뭐 물건을 들다가 아니면 그냥 걷다가도 허리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았다면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계속 아프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결국 MRI를 찍어서 골다공성 골절이 발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주사 치료를 12번 정도 하셨는데
내가 좋아진 게 절반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정밀 검사를 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골다공성 골절이 MRI를 찍어야지 확인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다공성 골절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골다공증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척추뼈가 옆에서 봤을 때 이 사각형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 척추뼈가 사각형이 됐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어 음료수 깡통을 생각했을 때 우리 음료수 깡통에 캔에다가 음료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발로 밟으면은 그 캔이 잘 안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료수를 다 마시고 빈 캔이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으면은 쉽게 캔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골다공성 골절이라는 거는 그렇게 뼈가 약해지면서 우리 빈 깡통처럼 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충격으로도 이 캔이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번 찌그러진 캔은 다시 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싸지만 환자분들께 "MRI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골절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분께서 보통 이제 그 골다공성 골절이 생기면 척추 보조기를 합니다. 근데 단순히 허리 주변만 하는 골절은 그 보조기는 안 되고요. 그 흉요 천추 보조기라고 해서 아마 길 가다가 그런 거 하시고 계신 분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보조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보조기를 해야지 척추뼈 골절이 더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고 한 번 찌그러진 거를 다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골절이 생겼는데 그게 뭐 한 3 개월, 4 개월 지나서 이미 골절뼈가 찌그러진 상태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미 늦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8세 이상이시면은 골다공증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그다음에 골다공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8세 이상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뭐 특별한 뭐 허리 통증이라든지 뭐 관절 "나는 그냥 굉장히 평소에 별로 불편한 데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정형외과 의사가 해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골다공증 관리를 잘 하시라." 이게 첫 번째 조언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해 드리고요. 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안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해 주는 거에 대해서 쪼끔 이제 밀도 높게 길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매번 이 강의 끝나고 시간에 쫓겨서 답을 해 드리다 보니까 짧게 짧게 드렸는데 오늘은 어 제가 설명드렸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여쭤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인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 길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생 후반전님 안녕하세요. 네. 네. 질문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이라고 하셨고요. 남자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직업상 10 시간 이상 앉아서 있어야 됩니다. 스트레칭이나 자주 일어서라고 많이 그러던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스트레칭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허리가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노화. 노화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노화도 이 사람들의 노화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성인이 되면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그 직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인생 후반님 점처럼 저도 인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앉아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진료를 하게 되면 보통 4 시간 정도 앉아 있고 그다음에 오후 진료한 경우는 뭐 5 시간 뭐 그래서 하루에 저도 한 8 시간, 9 시간 뭐 10 시간 이렇게 길게 앉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서도 허리 안 좋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허리가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진료 볼 때 서서 진료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 볼 때 앉아서 진료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서 진료 보는 걸 선호하고 서서 진료 보다가 뭐 다리 좀 아프면은 잠시 앉았다가 진료 보고 이런 식으로 보통 주로 서서 진료 보는 거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근데 "내가 직업상 서서 일하는 게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으시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볼 때 제가 서서 진료 봐도 뭐 환자분들께서 그거를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은행에서 일을 한다. 뭐 그냥 그다음에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나 혼자 서서 일하는 게 쪼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일해야 되는데 앉아서 일하는 거는 시간은 최소한 저는 30 분에 한 번은 일어나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30 분에 한 번은 일어나고 더 자주 일어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10 분에 한 번이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뭐 5 분에 한 번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주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 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스트레칭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허리를 가볍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굽혔다 숙였다. 그냥 이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은 오히려 스트레칭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서서 허리를 거의 이 폴더처럼 접어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런 스트레칭은 오히려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스트레칭보다 그냥 일어나서 살짝 걸어 주는 거, 제자리 걷기라든지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이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도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허리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도 택시 기사 하신 분들 그다음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직업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은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허리에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거를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후반님께서 자주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의자도 쪼끔 좋은 거 쓰시면 좋습니다. 네. 고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답변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러블리 수디님께서 30대 초반 여성인데요. 최근에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칫 큰일 날까 무서운데 아직 초기니까 수술 없이 비수술로도 나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비수술로 나을 수 있고요. 수술은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 수술은 요즘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리 수술을 한다면은 무조건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 수술도 있고 단방향 수술이 있는데 단방향 수술도 좋고 양방향 수술도 좋고 만약에 나중에 수술을 한다면은 무조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지금은 수술을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지금은 수술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내가 30대 초반이지만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결국 디스크가 나중에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저희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신경외과 의사라든지 이 척수 수술하시는 분들이 환자분께 수술을 권유드리는 경우는 대부분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30대 초반일 때는 디스크가 생기고 이 디스크가 결국 나중에 진행하게 되면은 점점 더 진행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협착증이 되면은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처음에 디스크인 경우는 단순히 허리만 아픕니다. 단순히 허리만 아프거나 아니면은 디스크가 쪼끔 심하면은 디스크 바로 주변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 뒤에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엉치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요게 그냥 가까운 데서 뭐 주사 치료하거나 그다음에 뭐 도수 치료하거나 그다음에 뭐 충격파 치료 이런 거 하면 다 또 좀 좋아지는데 근데 결국은 환자분께서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 다들 그 피부 관리에 다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실 때 다들 선크림 잘 바르시죠? 근데 선크림을 잘 안 바르게 되면은 그 자외선 때문에 피부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같은 뭐 50대, 60대인데 선크림 잘 바르고 그다음 피부 관리에 신경 쓰신 분과 아니면은 밖에서 그냥 자외선을 많이 맞으면서 일을 하신 분과 피부 노화 나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 속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허리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허리를 관리를 잘해서 노화 속도를 늦추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 협착증으로 진행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착증으로 좀 진행하더라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70, 80 이라도 허리 수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주 바람직한 자세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수술 좀 큰일 날까 무서우니까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자세고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서 올린 영상 보면은 그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라든지 뭐 협착증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 이재욱 검색하시면은 일단은 제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은 두 편에 걸쳐서 올려 놨는데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보면은 오래 앉아 있는 거를 피하는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걸 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운동. 그래서 허리 주변에 근력 강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자칫 그 운동도 잘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리에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고 내 허리 상태에 따라서 허리를 조금 더 망가뜨리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더 아프다,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그 운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운동은 오히려 허리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0대 초반이시고 그러시니까 관리 잘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수술은 피할 수 있고요. 비수술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네 드로안 님 안녕하세요. 네. 흉추 2 번, 3번 황새인대 제거를 했는데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양다리 힘 빠짐은 10에서 20% 개선되었는데 더 이상 좋아지지 않네요. 나이는 57세 남성입니다. 네 아마 그 환자분께서는 다리 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수술 전에 그래서 이게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쪼끔 더 길게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척추라는 거는 일단은 협착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협착증이 많이 심해졌다. 협착증이 많이 심해져서 방사통이 심하다. 그 정도까지는 방사통까지는 주사 치료라든지 비수술로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거기서 더 좁아지게 되면은 이 마비가 오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감각이 쪼금 무디다든지 아니면 발바닥 쪽에 뭐가 붙어 있는 느낌 드는데 내가 걸을 때 뭔가 좀 넘어질 것 같고 발바닥에 뭐 붙어 있는 느낌이 자꾸 든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비수술로는 좀 힘들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비가 생긴 경우는 나중에 수술해도 이게 안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마비가 생긴 기간이 짧다. 마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수술했다. 그러면은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비가 왔는데 수술받기가 너무 겁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수술 받지 말라. 수술하면 큰일 난다." 아니면 "대부분 주사로 해결된다." 이런 얘기 듣고 그 마비가 있는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수술해도 이렇게 안 돌아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있는 경우는 쪼끔 빨리 좀 큰 병원 가셔야 돼 갖고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수술 쪽으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은 환자분께서는 일단은 한 3년 됐는데 쪼끔 더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쪼끔 힘들 것 같고요. 어떤 지금 상태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근육을 키워서 쪼끔 보완하는 방법 쪽으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키보드 매니아 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잘 때 바로 누워 자면 불편해서 옆으로 누워 자는데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쪽이 쿡쿡 찌르듯이 아파요. 잠자는 자세가 잘못인 건가요?
바로 누워 자는 게 불편하면은 바로 누워 자는 게 허리 쪽이 불편해서 그러신 건지 그게 쪼끔 궁금하고요. 그냥 바로 눕는 자세가 불편해서 내가 옆으로 누워 자는데 가슴 쪽이 아프다. 사실은 가슴 쪽 앞쪽 이게 흉골 쪽이 아픈 경우는 이 갈비뼈하고 흉골 사이에 고 사이에 용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골 쪽에 그냥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긴 경우가 사실 굉장히 가장 흔하고요. 보통 그런 경우는 그렇게 그게 위험한 병명은 아닙니다. 바로 누우면 허리가 아파서. 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환자분께서 바로 못 누워 자시는군요. 네. 사실은 이런 경우는 환자분께서 내가 침대에서 주무시는지 바닥에서 주무시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침대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워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프다, 아침에. 아니면은 새벽에 허리가 아파서 깬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허리 주변에 염증성 허리 척추병증이 있습니다. 되게 드문 병인데 우리 뭐 강제성 척추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류마티스 관련 질환인데요. 그래서 그런 쪽 가능성은 있긴 한데 빈도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고려하는 거고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바로 누워 자기가 힘들다.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허리가 더 아프다. 그러면은 일단은 잠자리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잠자리. 그러니까 내가 침대에서 자는데 이 침대가 너무 오래됐거나 아니면 내가 쓰고 있는 침대랑 나랑 안 맞아서 침대 스프링이 너무 약해서 허리를 제대로 못 받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허리 침대를 바꿨는데 그 침대에서만 자기만 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침대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그냥 바닥에서 주무는데도 허리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쪼끔 두꺼운 매트를 써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다음에 환자분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인 경우 대부분 이제 디스크가 쪼금씩 생기는 나이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30대 중반인데 내가 뭐 사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할 때 좀 오래 앉아 있는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 나이대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아픈 경우가 제일 많고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오래 앉아 있는 걸 쪼끔 바꿔 주고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해서 허리 주변에 코어 근육을 키우고 그다음에 내가 침대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고 근데 그런 문제도 아닌데 그다음에 가까운 뭐 정형외과 가서 진료를 받는데 치료 받는데 그래도 뭔가 새벽에 계속 아파서 깨거나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굉장히 좀 뻣뻣하다. 근데 쪼끔 일어나서 좀 생활하다 보면 허리가 풀린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드물지만 뭐 강제적 척추염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송하연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추베개라고 가운데 움푹 파인 거 좋다고 많이 파는 걸 봤는데 이게 진짜 일반 베개 쓰는 거랑 다른가요? 네 사실 요즘 인제 목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허리 불편하신 분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현대인들의 좀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리 아픈 분들은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것도 허리에 안 좋으시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목이 불편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목이 불편하신 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목이 아파서 진료 오신 분들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이 정상 목 커브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예를 들어서 한 100 명을 진료로 본다. 근데 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100 명을 가지고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이게 목 커브라는 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C자형 커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 C자형 커브를 가지신 분이 100명 중에 10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90명 이상은 전부 다 일자목이거나 그다음에 아주 심하게 거북목으로 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부분 사람들이 요렇게
다들 요렇게 스마트폰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저는 사실 스마트폰을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은 그 스마트폰 쓰는 거 자체가 목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의식적으로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더라도 뭐 짧게 보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목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인은 사실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고요. 현대인분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써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진료 보다가 중간에 잠깐 대기실을 잠깐 환자분들 대기하고 계신 걸 잠깐 보면 거의 모든 대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요렇게 계십니다, 휴대폰 본다고. 심지어 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다 요렇게 계세요. 그러면 목이 커브가 자꾸 무너집니다, 목의 커브가. 목에 있는 커브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보이는 커브가 뭐 허리도 마찬가지고요. 허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C자형을 보이는 커브가 목이랑 허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커브가 무너지게 되면은 허기든 목이든 더 이상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목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목 디스크가 생기면 나중에 또 진행하면은 목의 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목 수술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쪼끔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내가 나중에 목이 더 안 좋아져서 목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 낮 동안 일할 동안은 우리가 목이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목이 하는 역할은 얼굴을 계속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얼굴 무게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한 3 킬로, 4 킬로, 뭐 5 킬로 이렇게 무게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이 하는 일은 우리가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동안 이 얼굴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이 하는 건데 그럼 언제 유일하게 쉴 수 있나? 바로 누울 때입니다. 눕게 되면 더 이상 이 머리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목이 잘 쉬어야 되는데 근데 자는 동안도 이 불편한 베개를 베게 되면 목이 잘 못 쉬게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이상한 베개를 뺐을 때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든지 그다음에 목이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목이 안 돌아간다고 병원 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추 베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제가 저도 사실은 이 경추 베개를 제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해 놓은 디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결국은 저도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끔 TV에 나오면은 이제 기능성 베개라고 되게 비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성 베개가 되게 비싸게 파는데 네 그걸 사실 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마다 목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람마다 체형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목의 길이도 다르고. 그런데 기능성 베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그런 체형을 고려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그건 고려하지 않죠.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그냥 기능성 베개라고 비싸게 파는데 그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비싼 거를 사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베개를 여러 개 한번 써 보시고요. 베개를 여러 개 써 보시고 그중에 내가 가장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편한 베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베개 쓰실 때 중요한 거는 베개는 머리를 받치는 게 아닙니다. 베개를 사실 때 머리를 받치는 게 아니고 베개를 잘 때는 이렇게 목을 받쳐야 됩니다, 목을. 그쵸? 이게 목을 받쳐서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자는 동안 목이 쉴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이렇게 머리만 받치게 되면은 이 뒤쪽에 있는 목은 공중에 붕 떠서 목이 쉬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그 베개 개개인에 맞는 베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베개를 이제 올바르게 쓰는 습관도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생활 습관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왜 목이 계속 아플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목을 왜 혹사시키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원인이 교정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베개를 써도 그다음에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환자분께서 목이 많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렇게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확실히 제가 강의를 안 하니까 이렇게 길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항상 이게 쫓기면서 이 답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설명을 드리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네, 네버올드 님께서 네, 35세 남자분이시고요. 최근에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 손 날 쪽이 가끔 저립니다. 오래도록 저리고 가시지 않네요.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허리 문제일 수도 있다는데 살찐 것 때문에 그러나요? 손 날 쪽이 저리신다고. 이게 손 날이면 여기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요쪽. 요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자, 일단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뇌졸중 문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가 요렇게 저린 경우는 어쨌든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뇌졸중의 증상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눌려서 문제인데 이 신경이 어디서 눌린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목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기는 증상은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신경이 어디서 눌리거나 아니면 그 신경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증상인데 확률적으로 목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다음에 확률 높은 게 팔꿈치고요. 그다음에 손목에서 신경이 눌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 어디서 생긴 거냐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근전도라는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대부분 경우는 확률적으로 목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목 쪽으로 한번 치료를 먼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즘 35세 환자 35세 성인인 경우 목을 엑스레이 찍었을 때 목이 멀쩡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1.5 고무목 거의 다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 올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보고요. 일단은 치료를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가까운 선생님께서 뭐 MRI 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전도랑 검사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전도랑 검사를 해서 이게 신경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가 맞다면은 어디서 신경이 눌려서 그런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정정수 님 안녕하세요. 전방전이증 관리를 어떻게 되냐뇨.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전방전이증이란 거는 아마 좀 잘 모르시는 분들 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옆에서 허리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사각형 블럭, 이 사각형 블럭이 수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요. 이 사각형 블럭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 뼈가 위아래로 앞뒤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리가 요렇게 블럭이 요렇게 쌓여 있을 때 허리를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하면 요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전방전이증이라는 거는 이게 앞뒤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원래 앞뒤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이게 앞뒤로 보통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빠진다고 해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방전이증은 원인은 일단 크가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타고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생기는 전반전이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전반전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는 척추분리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척추분리증 때문에 위아래 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많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전문용어로 퇴행성으로 생기는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 위아래 뼈가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힘이 약해서 위에 뼈가 이렇게 쓱 밀립니다. 그렇게 생기는 퇴행성 전방전이증도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조금 많으시다면은 아마 퇴행성으로 생긴 전방전이증이고요. 그다음에 척추분리증도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전방전이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가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디스크가 뭔가요? 그다음에 협착증이 뭔가요? 그다음에 전방전이증이 뭔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그 그리고 또 유튜브에 영상 찾아보면은 뭐 디스크에 좋은 운동, 그다음에 협착증 운동,
그다음에 뭐 전방전이증 운동 이렇게 막 나눠서 설명을 하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환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스크가 뭔지 협착증이 뭔지 전방전이증이 뭔지 이거는 사실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면은 척추 관련 쪽에 진료를 안 보시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질환별에 따라서 운동을 나누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뭐 디스크 운동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협착증 운동이 따로 있고 전방전이증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운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핵심은 허리 주변에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 주는 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는 전방전이 환자분들은 이 위아랫배가 자꾸 흔들리는 상태잖아요. 이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관절이 약해져서 뼈가 흔들린 거기 때문에 관절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관절을 다시 만드는 건 수술이고 그러면 이렇게 흔들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흔들리지 않게 주변에 코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라고 권유드리는 거고 근데 근력 강화 운동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운동하다가 허리를 더 나쁘게 한 경우가 있으니까 어 제가 비욘디에서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욘디에서 허리 관련 운동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안전한 운동인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올해 제가 초에 1월 달 초에 허리 운동에 대해서만 따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 달에 올린 영상이니까 거기에 제가 직접 운동하면서 영상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적인 환자분들은 특히 스트레칭 같은 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스트레칭도 필요하긴 한데 스트레칭보다 더 중요한 게 허리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허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뻣뻣해지는 거는 허리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유연성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특히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은 이 위아랫배가 조금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그다음에 거리에 제끼는 거. 그래서 그 신전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신전 운동.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신전 운동 워낙에 많이 하시니까 신전 운동 많이 하시는데 전방절이증 환자분들은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전 운동이. 왜냐하면은 내가 위아랫배가 흔들린 상태인데 허리를 과도하게 제껴 버리거나 그다음에 구부려 버리거나 그러면 이게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럼 허리가 더 아프세요. 그래서 전방증이 있는 분들은 전문 용어로 그게 불안전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불안전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하셔야 되는데 근력 강화 운동도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1 단계, 2 단계, 3 단계도 나눴으니까 단계별로 운동하십시오. 1 단계 먼저 해 보고 그다음 '내가 좀 근육이 좀 생긴 것 같다.' 그다음에 '내가 코어 근육에 힘 주는 방법을 좀 알 것 같다.' 그러면 2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하면 오히려 허리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강신 님 안녕하세요. 네. 저녁에 잠잘 때 타월 한 장 접어서 허리에 받쳐서 자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네.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은 저는 저 직업 자체가 오래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운전을 또 오래 하게 되면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출퇴근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1 시간, 1 시간 반 넘어간다 그러면은 허리가 무조건 나빠집니다, 무조건.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료 볼 때 가능하면 좀 서서 진료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집에 와서 항상 누울 때 허리 뒤쪽에 좀 받칩니다. 그래서 받치고 그다음에 잘 잘 때도 저렇게 타월 같은 거 접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주 얇은 그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허리 베개 치면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셔서 받치셔도 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굳이 사서 하지는 않고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애기용 베개 애기가 어렸을 때 쓰던 베개 있잖아요. 그거 되게 높이가 낮거든요. 그거 허리에 받치시고 자시면은 도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 도움 되고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찾아보시면은 허리 베개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도 있을 겁니다. 예 도움 됩니다.
네. 블라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 오기 전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른쪽 어깨랑 손가락부터 그다음 오른쪽 허리부터 다리까지 쭉 아픈데 신경통인가요? 목이나 목 얼굴 쪽도 오른쪽만 아픈 것 같은데 평상시에 오른쪽을 주로 느끼긴 하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사실은 목에서 온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오른쪽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엉덩이부터 다리 장단지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통이 맞습니다. 신경통이 맞고 그 신경통의 원인은 목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허리에서 신경이 눌린 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오른쪽만 그러냐?' 그러면은 오른쪽에 목 디스크가 있고 오른쪽에 허리 디스크가 있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내가 이 절반 쪽에 뭔가 문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목 자체의 문제, 허리 자체의 문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비 오기 전에 이것도 그 환자분께서 정확하게 캐치하신 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왜 어르신분들께서 이게 "아 비 올 것 같다. 비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날씨가 좀 흐리거나 그러면은 통증에 쪼금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 오기 전에 그런 압력의 변화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통증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걸 캐치해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아주 진리입니다. 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맞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그런 호르몬 때문에 내 몸 자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통증이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저도 요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스트레스 관리하기 위해서 뭐 명상이라든지 명상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명상 치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명상 검색하셔 갖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10분 정도 뭐 10분 명상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시고 저도 명상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신 안정에 도움 많이 되니까 요즘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상 같은 거 도움 되니까 그런 게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안님께서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강수 님 네 안녕하세요. 네 80대 남성 아버님이 척추 풍선 확장术 몇 년 전에 했음에도 좋아지지 않고 지금은 조금만 더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데 나이도 있으신데 수술을 해야 되나요? 네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80대 남성이신데 지금 그 풍선 확장술은 시술인데요. 그래서 이 시술로 좋아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80대 환자분께서 풍선 확장술을 했는데 좋아지지 않았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그런 경우는 시술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협착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는데 이거는 보통 파행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계성 파행증이라는데 이런 파행증이 생긴 경우는 아마 체크해 보시면 다리 쪽에 힘이 많이 떨어져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떨어져 계시면은 다리가 점점 약해져서 환자분께서 더 못 걷고요. 그다음 못 걷게 되면 또 다리 힘이 약해집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환자분께서 못 걸으시고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 못 하는 거 아니니까 요즘은 내시경 수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셔 갖고요. 80대 남성이시면은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냥 척추 마취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 보통 한 부위 수술하는데 1 시간 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수술이고 그다음에 수술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내시경을 수술하면 피도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척추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께 찾아가셔 갖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리 가고파님. 네. 발리 아주 좋죠. 네. 30 대입니다. 체중 감량하는데 척추 생각하면 헬스, 데드리프트 이런 거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맨몸 운동이랑 달리기 하는 게 허리에 좋을까요? 네. 데드리프트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허리 아픈 적이 없다. 나는 허리가 아주 튼튼하다." 그런 분은 그냥 하십시오. 그런 분은 모든 운동을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허리가 평소에 좀 아프고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내가 허리를 쪼끔 코어 운동을 강하게 위해서 데드리프트 하면은 허리 디스크가 더 터집니다.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절대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많은 젊은 분들께서 헬스를 많이 하시고요. 헬스 많이 하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저도 헬스합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인제 프로 운동선수들처럼 프로 선수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마추어인데 이 프로 선수처럼 하다 보면은 몸이 빨리 상하게 됩니다. 이 프로 운동선수들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은 관절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몸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관절이나 척추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께서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집착해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데드리프트는 하지 마시고요. 맨몸 운동 위주로 하셔도 충분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허리 안전한 운동이라고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일단 안전한 운동부터 하시고요. 맨몸 운동도 충분하고 내가 맨몸 해서 충분히 코에 힘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쪼끔 하중을 걸어서 해도 되는데 데드리프트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 외에도 운동하다 다친 경우 여쭤보면 대부분 경우는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 삐끗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 토마토 님께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디스크 자골신경통을 앓고 계신데 의자에 앉으면은 허리가 아파서 잘 앉지 못하고 밥도 엎드려서 먹고 있어요. 도대에서야 어떤 과를 가서 치료해야 되는지요? 플로 조사는 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아마 쪼끔 이제 급성기 상태이신 것 같고요. 나이도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게 정형외과랑 그다음에 신경외과 이 척추를 보시는 두 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셔 갖고 지금 급성기 통증은 일단은 주사 치료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런 경우는 신경 주사를 보통 많이 맞습니다. 뭐 프로 주사도 도움되는데 환자분처럼 이렇게 통증이 심한 그런 급성기 같은 경우는 신경 주사가 도움이 될 것 같고 신경 주사를 맞다 보면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고요. 그러면 이제 재활 치료로 같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질문 받았는데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도 여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한 번은 강의를 몇 번은 강의를 하고 또 어떤 날은 강의 없이 이렇게 라이브로 시청자분들께 질문 받고 그다음에 좀 여유 있고 그다음에 자세히 있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